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4일 오후 5시입니다. 라틴 말로 팍타 순트 세르반다란 말이 있습니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 이 법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입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 약속은 법입니다. 법은 국민과 국가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게 국내법이죠.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약속을 국제법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법학교육을 시킬 때 국내법, 헌법은 열심히 가르치는데 국제법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법률가들이 매우 시야가 좁습니다. 국제법과 국내법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인데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과 국가의 약속인 국내법보다는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인 국제법이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이 흔들리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담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하더라도 법원이 그것을 뒤집는 판결을 내려버리면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국제법의 대원칙은 국제법이 국제 간의 약속이 국가 간의 약속이 국내법보다 우선하고 국내법의 해석은 그 원칙을 따라서 해야 된다. 이것이죠. 팍타 순트 세르반다는 비단 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사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명의 기초입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소신으로 여기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이죠. 계급투쟁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유리하면 지키고 불리하면 안 지켜도 된다. 이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공산주의자의 자기 나름대로의 행동 윤리입니다. 여기에 길들여져 있는 계급투쟁론, 민중주의, 사람들이 재판을 하고 외교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땅에서 문재인 정권이 모범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특히 요사이 한일 관계가 나빠지고 한일 관계가 나빠지니까 그 다음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파기하겠다고 예고함으로써 한미 관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탕은 작년에 있었던 징용공 배상 판결입니다. 대법원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법원의 판결이 한일 간의 약속인 1965년 청구권 협정을 위반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당연히 대법원 판결이 무효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대법원 판결이니까 존중해야 된다고 합니다. 존중해야 할 것이 대법원 판결만입니까? 청구권 협정은 존중해야 안 됩니까? 존중해 왔잖아요. 1965년에 맺은 청구권 협정 그리고 한일 기본조약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역대 정부가 존중해 왔습니다. 한일 기본조약과 대법원 판례가 서로 충돌할 때는 한일 간의 약속을 우선시켜야 하는데 그것보다 대법원 판결이 더 우선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국제사회에서 국가로서의 기능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앞으로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 정부와 조약을 맺지 못할 것입니다. 미래의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른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나라는 대법원과 외교 교섭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 외교 무대에 대법원장이 외무장관과 같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외교관입니다. 천영우 현재 한반도 미래 포럼 이사장인데, 이분은 이명박 정부 때 외교부 차관과 외교안보 수석을 하셨고, 물러난 뒤에도 요사이는 천영우 TV라는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전문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 설명을 드리는데, 최근에 대법원이 망친 한일 외교를 어떻게 수습할 거냐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바로 교과서입니다. 이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외교관들은 입이 무겁죠. 현직에 있으면 마음대로 이야기를 못합니다. 외교관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 국가의 정부의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물러나니까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걸로 봅니다. 천영우 이사장은 작년 10월 3일 대법원의 징용 판결에 따른 법적 혼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법원 판결로 대한민국에는 징용 문제에 있어 서로 충돌하는 두 개의 법적 규범이 존재하게 되었다. 즉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대법원 판결이 바로 그것이다.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선하는 상위 규범인지를 규명해야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죠. 그러면서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부터 살펴보면 제2조 1항에 대일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작년 대법원 판결까지 53년 동안 역대 정부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제2조 제1항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청구권 속에 개인 청구권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 당시 협정 과정에서 일본은 일본 원호법에 따라 징용과 관련된 개인 청구권은 개별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일본 정부가 직접 지불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측에서는 우리 정부에 일괄적으로 개인 청구권을 다 주면은 우리가 징용 피해자들한테 책임지고 알아서 다 지급하겠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 관철한 것이다. 개인 청구권을 국가가 대신 다 수령했고 국가 간에는 개인 청구권에 대한 계산이 이미 다 끝난 것이다. 얼마나 확실한 정의입니까? 개인 청구권,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개인 청구권 일일이 일본 정부가 다 나눠주면서 해결하면 복잡하니까 우리가 다 우리한테 청구권 자금을 포함해가지고 우리한테 다 주면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피해 본 사람, 일본 정부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한테 지급하는 걸로 하자 해가지고 모든 의무를, 문제 해결의 의무를 대한민국 정부가 포괄적으로 인수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 이사장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이해창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문재인 민정수석이 정부 측 위원으로 참여한 민간합동위원회가 외교문서 수만 쪽을 다 검토한 뒤에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 속에 강제징용 피해 보상이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다는 역대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2005년. 그러니까 작년의 대법원 판결은 노무현 정부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고, 노무현 정부가 결정을 할 때 여기에 문재인 지금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영우 TV를 통해서 천영우 전 수석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1970년대 1차 보상이 불충분했다는 점을 인정해가지고 2008년 정부 예산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6,333억 원 규모의 위로금과 추가 보상금을 지불했다. 이미 두 차례 개별 보상을 했는데 작년 10월 3일 대법원은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이 아직 살아있다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비판합니다. 천 이사장은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심오한 법리를 보통 사람의 상식과 이치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다라고 비꼬았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는 일본의 식민 지배 자체가 불법이고 강제징용도 불법이라는 전제하에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며, 이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상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는데, 이걸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일본이 이런 입장을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식민 지배가 불법이라는, 또 불법에 따른 보상은 별도로 새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일본 정부가 받아들인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이 14년이라는 긴 시간을 끈 이유도 일본의 지배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하는 것 가지고 논쟁을 벌이다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결국 식민 지배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할 수 없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결론을 안 내리고 합법 불법을 불문하고 한국이 받을 청구권 총액은 이거라고 결정한 게 청구권 협정이다. 이렇게 그 65년의 한일 기본 조약과 청구권 협정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 지배는 불법이다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일본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영원히 수교 안 할 거냐? 수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문제는 이제 더 따지지 말고 청구권 문제만 이렇게 해결을 하자. 그래서 3억 달러 무상 지원 금액 중에 모든 청구권은 개인 청구권까지 포함해서 다 해결된 것으로 매듭을 지었고 역대 한국 정부가 그것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그건 50년 동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만 했지 이 대법원 판결이 청구권 협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청구권 협정과 대법원 판결을 대통령은 다 존중할 텐데 그중 어느 걸 더 존중하고 어느 걸 덜 존중하는지, 그리고 역대 정부가 취해온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침묵하고 있다는 데 근본적 문제가 있다. 본질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다 존중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러면 한일 기본 조약은 존중하지 않느냐? 청구권 협정은 존중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둘 다 존중한다면은 이게 모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둘 중에 하나만 존중해야 돼요. 그러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으니까 한일 기본 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존중 안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국교가 단절돼야 됩니다. 그것까지 각오합니까? 그럼 용기가 없으니까 하나만 존중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자기 부인과 다른 여자가 있는데 나는 두 여자 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과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죠. 부인을 선택하면은 이혼 안 해도 되고 다른 여자를 선택을 하면 이혼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여자, 부인이 아닌 여자를 존중한다고 하고 본처에 대해서는 존중하는지 존중 안 하는지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영우 이사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명국가의 대법원은 국가 간 외교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 자제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판결은 절대 하지 않으며 아예 재판 자체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서 사법 자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함부로 재판을 하면 안 되고 그것은 정부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문명국가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외교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하면 좀 그럴지 모르지만 아마추어 정도의 실력밖에 없는 대법원 판사들이 어떻게 이런 13명 중에 11명이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 반문명적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 하는 아주 가혹한 지적입니다. 대법원이 한일 국교 정상화의 전제가 되어 왔고 53년 동안 유지되어 온 한일 관계의 근간을 부정하는 판결을 한 것 자체가 문명국의 기준으로는 크게 잘못된 것인데 우리나라는 문명국의 이런 확립된 원칙을 지키며 사법농단으로 규정해서 대법원장까지 지키면, 그러니까 이런 확립된 사법자제의 원칙,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결을 조심해야 된다는 이 사법자제의 원칙을 지키려고 하면은, 즉 박근혜 대통령이나 양승태처럼 하면은 이걸 사법농단으로 규정해가지고 대법원까지
원장까지 잡아가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국가가 되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문명국가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국가가 되겠다. 또 사법자재 원칙을 지키려고 한 대법관들을 적폐세력, 사법농단 세력으로 몰아가는 공포 분위기 속에서 대법원 전원합의부가 청구권 협정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판결을 한 것이다. 어떤 논설위원보다도 직설적으로 들이댄 겁니다. 천영우 전 수석이. 자세한 내용은 이 천영우 TV로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천 이사장은 지금 한일 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구권 협정과 대법원 판결 중 어떤 것이 상위 규범인지 한국 정부가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건 한국 정부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 대법원 판결이 우선한다 하고 하면 한일 수교 취소해야 된다. 국교 단절을 각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합니다. 이 천영우 수석이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런 경우를 가정해서 만든 국제법이 바로 1980년에 발효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다. 이제 증거를 댑니다. 한국도 이 협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 협약을 지킬 국제법적 의무가 있다. 천 이사장에 따르면 이 협약 제27조에는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을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조약과 어긋나는 판결을 하면 안 된다. 법적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여기 들어가 있고 우리가 여기에 가입했으니까 이게 대법원 판결보다 우선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천영우 이사장은 대법원 판결도 국내적 법 해석이므로 큰 틀에서 국내법 규정의 범위에 들어간다. 비엔나 협약 제27조를 징용 문제에 적용하면 무슨 뜻이 되느냐 하면은 청구권 협정이 대법원 판결에 우선한다. 이런 뜻이라고 딱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 정부가 대법원 판결이 한일 협정에 우선한다는 입장을 취한다면은 한일 간 조약과 비엔나 협약을 위반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고 54년 동안 정부가 잘못된 입장을 취해온 데 대한 책임도 면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사법부가 국가의 최종적 대표권과 외교권을 갖는 그런 나라이고 정부가 국가를 대표해서 체결하고 국회가 비준 동의한 한일 기본조약 같은 것도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미개국으로 전락했다고 세계 만방에 확인해 주는 셈이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사람이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 이 베테랑 외교관이 대한민국을 미개국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비판한 이 천영우 TV 한번 시청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